안녕하세요. 여기는 제주살롱입니다. 저는 제주살롱에서 책방지기 하고 있는 북집사라고 하고요. 오늘도 8월에 이달의 책 소개해 볼까 해요. 이번에도 3권 정도 들고 왔는데요. 책이 좀 두께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3권입니다. 네. 한 권은 인문학 도서고요. 한 권은 해외소설, 한 권은 시집. 이렇게 3권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차례 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이 두꺼운 책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 책은 마리아 포포바의 진리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좀 두께가 됩니다. 예. 저번 달에 제가 청균세를 이달의 책으로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벽돌책 이야기를 가지고 인스타 라이브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책 페이지가 84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840페이지. 이 책의 제목도 이렇게 진리의 발견이고, 여기에 있는 그 책 표지도 좀 모양이 특이한데요. 이런 나팔관 같이 생긴 기하학적으로 인간 의식의 진화 과정을 형상화한 도표라고 하네요. 딱 뭔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도표와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제목을 갖고 있는 책인데, 책 제목과 표지는 이렇지만 의외로 이 책이 반전 매력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하고요. 물론 과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뭐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인간적이고 서정적이고 감성적이고 감동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과학자나 예술가나 뭐 이런 사상가들, 몇몇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전기 형식으로 이렇게 엮어낸 책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치열해서 엄청 몰입하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몰입해서 읽다 보면 이 책의 그 두께가 두껍지 않게 느껴질 정도랄까요? 네. 물론 길긴 길지만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해요. 예를 들면 이제 천문학자인 그 요하네스 케플러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죠. 그 케플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뭐 천문학자 마리아 미첼이나 소설가 허먼 멜빌, 그리고 시인 브라우닝이라는 시인, 그다음에 마거릿 퓰러라는 사상가들부터 시작해서 찰스 다인 이야기도 있고 쭉쭉쭉쭉 해서 시인과 또 환경론자 이야기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 시대가 겹쳐 있거든요.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동시대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그럴까요? 인간의 어떤 새로운 그 비전과 인식의 지평, 이런 것들이 확장되는 것들을 한 인물들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짜 맞춰서 인류의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인 것처럼, 전 인류의 어떤 이 진보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찬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얘기한 추천사인데요. 이제껏 과학과 시, 사랑과 배움, 연애가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를 이토록 완벽하게 탐구한 이는 없었다. 더 읽고 싶어 몸이 떨릴 정도이다. 포포바의 글을 읽는 것은 연애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될 것이다. 여기서 되게 극찬을 해놨는데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이 지금 사이언스지에서 말했던 이 표현이 결코 과장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매혹적이다. 뛰어난 인물의 삶에 인간적 진실을 함께 엮어낸 인간 존재에 대한 이례적인 모자이크화가 탄생했다. 이 책은 시대를 뛰어넘는 상호 연결성, 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있을 법하지 않지만 필연적인 우리 삶들의 교차점을 펼쳐낸다.
제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사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제 짧은 이 표현력으로는 이 책의 위대함과 이 책의 놀라움을 표현하기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참 난감하고 다 말씀드리기가 역부족이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사를 좀 읽어드렸어요.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된 계기는 그 편집자 K라는 유튜브 채널, 책 소개해 주시는 이제 책을 읽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채널이죠. 편집자 K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이 책을 극찬을 하는 것을 제가 좀 본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번에 읽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읽고 나서 보니까 역시나 그래서 꼭 소개를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 그 책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책 제목이 진리의 발견이잖아요. 이 책 제목 사실 이 책의 원제는 피겨링이라는 제목인데요. 피겨링이 뭐 문제를 풀다, 뭐 해답을 찾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원제를 이제 의미에 맞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제목이 지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원제의 의미를 충실히 따르는 제목이지만 사실 이 책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접했을 때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딱딱하지 않은가. 근데 그런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선뜻 짚기가 주저하게 되는 제목이잖아요. 뭔가 굉장히 철학적일 것 같고 논리적일 것 같고 되게 막 엄숙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을 주는 제목이라. 그래서 저자는 그래서 이 각자의 그 과학자, 예술가 이런 시인들이 삶의 어떤 그 해답을 찾아나가는, 삶의 의미를 찾아나가는 어떤 과정, 그걸 그린다는 의미에서 피겨링이라는 제목을 짓지 않았나라고 좀 추측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책의 어떤 그 매력을 알리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만 보자면 다른 제목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제 개인적으로 이런 제목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과학과 시와 사랑. 사실 이 책이 진리를 탐구하는 책이라기보다는 정말 과학과 문학과 예술과 시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추천사에도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이제껏 과학과 시, 사랑과 배움, 연애가 어떻게 엮일 수 있는지를 이토록 완벽하게 탐구한 이유는 없었다. 네, 정말 이 표현이, 이 문장의 이 표현이 너무 이 책의 매력을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어떤 책의 문구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데, 이 책이 제가 너무나 좋은 문구들이 많아서 제가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문장들 나오면 타이핑을 하고 기록을 해놓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많은 문구를 타이핑했던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정말 제가 이제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하는데, 그 메모지가 막 스크롤을 엄청 내려야 될 정도로 정말 많이 제가 문구를 타이핑해 놓고, 줄도 되게 많이 쳤었거든요. 줄도 엄청 많이 치면서 읽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문단에 있는 문장이 너무 아름다운 문장이 있어서 이것만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심어진 씨앗은 몇 세대, 몇 세기, 몇 문명의 시간이 지난 후 집단과 나라와 대륙을 가로지르고 이주하여 꽃을 피울 것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날뛰는 전쟁 중의 평화 속에서 잠재적 재능이 숨어있는 빈곤과 문명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못한 많은 것을 가지고 난파된 사랑의 잔해 속에서 살아가고 죽는다. 나도 죽으리라, 당신도 죽으리라. 우주적 관점에서 아주 잠깐 자아의 그림자 주위로 뭉쳤던 원자들은 우리를 만들어낸 바다로 돌아가게 되리라. 우리 중에 살아남게 될 것은 기습 없는 씨앗과 우주먼지 뿐이리라. 네, 이렇게 책을 끝내고 있거든요. 이 마지막 문단만 보더라도 굉장히 시적이고 아주 깊은 성찰을 담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책은 그 저자가 평생 공부해 왔던 것들을 이 책 한 권에 정말 다
뼈와 살과 피와 영혼을 갈아 넣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중반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어떤 경이로움을 좀 느꼈거든요. 경이로운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책의 어떤 놀라움에 대해서 설명하자고 보면 한두 곳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고요. 이 책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 책이다. 꼭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언제나 좋으니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책에 대한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할게요. 마리아 포포바가 쓴 진리의 발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제목으로는 과학과 시와 사랑을 담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책을 볼까요? 두 번째 책은 해외 소설인데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버 키터리지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이제 문학계에서는 꽤 유명하죠. 일단 퓰리처상을 수상해서 이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라는 소설가가 또 이제 작가들의 작가로 굉장히 많이 작가들이 또 좋아하는 작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책을 제가 읽게 된 계기는 이 책에 대한 명성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거든요. 서점을 하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숙소에 방문하셨던 이제 손님 중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고 글도 쓰고 소설도 쓰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책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올리버 키터리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 작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드라마 얘기도 하고 드라마가 되게 괜찮았었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 제목을 들어봤으니까 올리버 키터리지 저도 알아요. 그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대표작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분이 읽어보셨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면서 얘기를 막 이어나가니까 제가 저는 읽어보지는 못하고 제목만 들어봤어요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얘기를 끊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그냥 읽어본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죠 그래서 읽어본 사람이 된 이 척을 하게 된 상황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사실은 저 읽어본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되게 뻘쭘하고 해서 그냥 지나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분을 위해서라도 그분과의 대화가 되게 즐거웠던 경험이어서 왠지 제가 그분을 속인 것 같고 그분한테 거짓말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워낙 유명한 책이잖아요 이 책은. 그래서 뭐 언젠간 한번 읽어봐야 되는 책이니까 잘됐다 이번 기회에 읽어보자 그래서 읽게 된 책이에요. 그런 재밌는 어떤 계기로 읽게 된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읽게 되었는데 뭐 역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역시는 역시고 또 상을 탄 그 소설은 다릅니다. 상을 탄 작품들은 정말 다르고, 이 책이 이제 되게 평범한 일상과 평범한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굉장히 안에서 들끓고 있구나, 이 에너지가 들끓고 있구나. 그 이야기 표면은 되게 잔잔하지만 뭔가 긴장이 굉장히 넘치고요. 그 인물들 간의 긴장을 일으키게 되는 이 내면의 심리는 굉장히 아주 들끓는 용광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그 내면 심리가 우리들도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이고, 그래서 역시 이런 큰 상을 타는 작품들은 이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었던 책이고요. 또 이 책은 그래서 이야기가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작은 마을에 헨리 키터리지라는 어떤 남자와 올리버 키터리지, 이 책의 제목이 되는 올리버 키터리지라는 어떤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부가 사는 어떤 집 근처에서 이제 사는 다른 사람들의 이웃 주민의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나 소동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을 안에 있는 이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들인데, 이 아주 작은 마을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서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일들이 평범하지만 결국 평범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걸 겪어나가는 본인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인 이런 이야기들이 막 펼쳐집니다.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낸다. 올리브는 생각한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올리브는 깊은 숨을 내쉬며 나무 의자에 자세를 고쳐 앉을 수밖에 없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도 하니까. 짧은 문장이지만 그럭저럭 살아낸다 라고 하는 그 그럭저럭이라는 말에 그럭저럭 살아낸다, 다들 그럭저럭 살아낸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그럭저럭이 얼마나 힘겹게 이뤄내지고 있는지, 각각 개인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렇죠. 또 다른 문장도 좀 읽어볼게요. 오 미친 이 우스운 알 수 없는 세상이여, 보라 그녀가 얼마나 살고 싶어 하는지, 그녀가 얼마나 붙잡고 싶어 하는지. 이 삶이라는 것이 그럭저럭 살아가면 살아가지는 거겠지만 또 얼마나 악착같이 우리가 살아내려고 하는지, 얼마나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거기에 얼마나 큰 역사와 분투가 담겨 있는지. 다른 문장도 읽어볼게요. 올리브는 세상 모든 이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걸 얻기 위해 얼마나 분투하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 필요한 그것은 점점 더 무서워지는 삶의 바다에서 나는 안전하다는 느낌이었다. 사람들은 사랑이 그 일을 할 수 있으려 생각했고 어쩌면 그 말은 사실이었다. 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발버둥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랑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사랑을 해나가는 일이 또 얼마나 어려우며,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레베카는 거듭 낯가렸다. 내 인생이 이럴 순 없어. 그런데 생각해보면 레베카는 거의 평생 언제나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걸 깨달았다. 내 인생이 이럴 순 없어. 이런 말을 내뱉거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시죠. 내 인생이 이럴 순 없어. 여기서 끝날 수는 없어.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다들 이렇게 뭐 작은 말에서 평범하게 그럭저럭 살아나가는 이야기지만 이런 어떤 격동의 시간, 좌절의 시간,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무효화되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어떤 그런 순간을 맞이하고는 패닉에 빠진다든가 이런 순간이 오기도 하죠. 갑자기 뒤돌아봤는데 내가 지금 뭐 하면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순간순간 어떤 삶의 어떤 갑자기 뒤돌아보게 되고 갑자기 삶이 무서워지는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그 순간들을 포착해내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되게 놀라운 또 문학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뭐 대단한 이야기보다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처럼 읽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읽어보면 그 되게 삶의 치열한 현장에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또 묘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위안이 되기도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버 키터리지였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이 책을 드라마 시리즈를 보고 그 드라마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세 번째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룸이라는 시인의 태양시집이라는 책입니다. 이 문양도 되게 뭔가 고전적이죠. 왠지 이 문양이나 이 표지를 좀 보면 왠지 이게 유럽 쪽이지만 조금 왠지 동유럽 쪽이나 아니면 이슬람 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슬람 쪽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받으셨다면은 그게 맞는 느낌이고요. 이 룸이라는 그 시인이 실제로 그 페르시아, 옛날 중세기 시대의 페르시아 시인이기도 해요. 13세기에 어떤 살았던 신비주의자, 페르시아의 신비주의자 시인이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가 터키에서 생을 마감한. 근데 이 룸이라는 시인이 남긴 시집인데 이분의 시가 워낙 그 신비주의 시인이자 영성가기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시가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우주적이고 아주 깊은 어떤 우리 삶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깊은 근본,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읽히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 이 책, 특히 이 룸이라는 시인에 대해서 제가 다른 책, 인문학 책을 보면 이 룸이라는 시인에 대한 소개가 되게 많이 등장해요. 이 룸이라는 시인의 어떤 식구가 이렇게 인용이 된다든가, 그래서 이 시인에 대해서 이 시인이 쓴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문학동네에서 이 태양시집이 엮어져서 나왔어요. 이 태양시집이 원래는 이제 한 3천여 편의 시를 담고 있는 번역자가 이제 좀 정수가 될 만한 시를 몇 편만 뽑아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엮은 책이에요. 그래서 읽기도 조금 수월하고 또 주제별로 이렇게 엮어놔서 주제별로 읽을 수도 있고, 특히나 좀 의미가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박연경 번역자라는 분이 국내 최초로 페르시아 원문을 한국어로 번역한 그런 책이라는 데 또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제 저자가, 번역자가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년간 인도, 파키스탄, 터키 이런 데를 오가면서 이런 남아시아 문학, 남아시아 무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침을 전파하고 뭐 치유예술 프로그램들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언어도 익히셨나 봐요. 그래서 직접 번역을 하셨다고 하고, 시라는 이제 장르는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고 짧은 문구이기 때문에 번역이 또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제 직접 번역했다고 하면 또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건 이 시집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종교적인 이제 느낌도 품고 있고, 당연히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이슬람 종교를 갖고 있었던 분이니까 종교적인 내용이 많고, 굉장히 이제 우리가 사는 삶이나 이 세상이나 우주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그래서 평생의 스승이자 소울메이트인 샴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영혼의 교류를 나눴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서 이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고 그 사람을 그리면서 쓴 시집이 태양 시집인데, 그래서 이 태양 시집에 님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님은 이제 그 영혼의 교류자였던 샴스라는, 이 샴스가 그 나라 언어로 태양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태양 시집인데, 그 샴스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 님이 이제 샴스를 지칭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글쎄 그게 어떤 우주의 섭리를 지칭할 수도 있고, 어떤 생명의 근원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자연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한영훈의 님의 침묵일 때 님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어떤 이 세상과 신과의 합일, 세상과의 어떤 하나됨 이런 거를 갖다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게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속세에 현실적으로 막 사는데 이게 너무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어떤 이런 거에 지쳐 있다면은 이런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그래서 뭔가 되게 추상의 세계, 마음의 세계, 내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데 좋은 어떤 안내자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시집이다 보니까 읽기는 금방 읽는데 워낙에 내용이 금방 흡수되진 않으니까 한 2번 정도 읽었고요. 물론 2번 정도 읽어도 이렇게 잘 흡수가 되진 않아요. 2번째 읽으면 더 갸우뚱한데요. 뭐 그 다음에 또 두고두고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닐까 싶고, 다만 이 첫 장에 첫 시로 실려져 있는 시의 어떤 첫 몇 단락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심장아, 지나갈 이 땅에 왜 매여 있느냐. 세상 밖으로 날아가라. 그대는 영혼 세계의 새라네. 그대는 우아한 세상에서 온 다정한 벗. 비밀의 베일 뒤에 머무는 이. 흔적 없이 사라질 이 자리에 왜 안식처를 짓는가. 그대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라. 밖으로 나오라. 여행을 시작하라. 형상세계의 감옥에서 나와 의미의 초원으로 가라.
이런 어떤 그 너무 현실적인 거에, 너무 속세적인 거에, 너무 계산적인 거에 얽매여 있지 말고 떠나라. 이 내면의 세계로, 의미의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그러면서 어떤 자신의 어떤 내면의 성장과 정신의 성장을 일구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요즘은 이제 물질이 이제 주로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손에 잡히고 있는,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가지게 되는 게 많을수록 근데 마음은 좀 더 텅 비어가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때가 있으시지 않은가요? 뭘 내가 갖고 싶은 걸 아무리 많이 가져도, 먹고 싶은 걸 아무리 먹어도, 가고 싶은 데를 아무리 다녀도 뭔가 그 헛헛한 기분이 계속 들고, 그 공허한 마음이 안 채워진다든가, 계속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뭐 재미있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든가, 그런 좀 허탈함에 있을 때 조금은 내가 그런 허탈함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면을 가꾸는데 좀 소홀히 했다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가꾸는데 별로 어떤 큰 가치를 두지 않는 현대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면의 가치를 많이 잃어가고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이런 시집이 갖는 의미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어떤 그 이슬람 종교를 어떤 종교 지도자의 책 시집이어서 종교적인 내용이 많지만 딱히 종교 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삶을 성찰하고 내 내면을 성찰하고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성찰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서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루미라는 시인의 태양시집이라는 시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세 권의 책을 조금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가볍지는 않은 책들이네요. 전부 가치가 있는 책들 좀 소개해드리고자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네, 8월 달에도 이렇게 세 권을 들고 왔고요. 이 책은 또 항상 그렇듯이 이렇게 제주살롱에 제가 쓴 추천의 말이 담긴 띠지를 둘러서 매대에 전시하고 또 판매하도록 하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무더위가 이제 한풀 꺾여가고 있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여름 잘 나시고 가을을, 싱그러운 가을이 이제 올 텐데 가을맞이 또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시길 바라요. 저는 또 다음 달에 또 좋은 책들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